이게 지금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미국에선 정말 돌풍이에요. 없어서 못 팔아요. 오프라인 매장에 팔린 것들은 거의 다 팔렸다 그러고 온라인에서 지금 또 대기 예약 받고 있더라고. 우리나라도 이거 12월 27일인가? 연말에 출시했는데 지금 일주일도 안 됐는데 한 가지 색상 빼고선 저 수입사에서 다 팔렸더라고요. 미국에서 150불에 출시했거든요. 되게 잘 팔릴 것 같아요. 보면은 이렇게 작은 차들은 대부분 퀄리티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. 왜냐면은 이 서스펜션 기구나 구동계들을 이제 구현하는 데 있어서 스케일이 작아지면은 그 섬세한 움직임을 구현하기 되게 어려워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. 근데 이 차는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요. 이렇게 작은 스케일 차들은 보통 오일 숍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. 근데 이 차는 오일 숍다 달려 있고, 그리고 기본적으로 서스펜션 구조도 큰 스케일 1대10, 1대8 이런 스케일 차들하고 다 동일한 구조. 당연히 메탈 파츠는 없지만 플라스틱 파트들 이 사출 퀄리티 되게 좋아요. 그래서 이런 작은 스케일 차 중에는 거의 뭐 시장을 다 씹어먹지 않을까? 이런 1대10 스케일 TRX4 같은 경우는 폴리카보네이트 바디거든요. 근데 폴리카보네이트 바디는 추가되는 이런 부품들, 이런 것들 피팅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.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잘한 거예요. 그래서 스케일감이 되게 좋게 잘 만들었는데, 심지어 이 1대18 스케일 TRX4M 바디는 이거는 하드 바디거든요. 이 하드 바디는 이런 디테일들을 살려서 성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퀄리티가 되게 좋아요. 여기 보시면 루프렉 같은 경우도 이런 1대10 TRX4에서는 없었던 건데 여기 다 넣었죠. 그리고 지붕도 무광 블랙으로 이제 서로 다른 피니쉬를 적용을 하고, 이게 가능한 이유가 이게 조립식이거든요. 그래서 부품이 다 따로 나와요. 이 흰색 바디, 그리고 이 주변에 검은색 클래딩, 그리고 이 루프, 유리, 이게 부품이 다 따로 나오더라고요. 그렇기 때문에 이런 디테일들을 살릴 수 있는 거죠. 실제 브론코 모델을 라이선스해서 제작한 모델이기 때문에 실차감도 상당히 뛰어나고요. 좀 마음에 들었던 점은 TRX4를 했을 때 이 라이트 키트가 되게 비쌌거든요. 근데 TRX4M도 당연히 기본 모델은 라이트 없이 나올 줄 알았는데 범퍼에 그래도 안개등 두 개는 상시 점등이 되게 돼서 나오더라고요. 그리고 역시나 프로 스케일 옵션으로 이제 헤드라이트하고 테일램프 추가로 장착할 수 있게 옵션이 발매가 되는데 아직 우리나라는 안 들어온 것 같아요. 그리고 한 가지 새로웠던 게 이제 바디 고정 방식인데, 보통 이런 장르의 차들은 자석으로 고정하는 경우 많이 있거든요. 그럼 어디 걸리면은 뚝 떨어지기도 하거든요. 그래서 이런 견고한 바디 고정 방식은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. 그래서 TRX4 나왔을 때도, 이 브론코 나왔을 때도 이 고정 방식을 사용을 했고, 그리고 요즘 새로 나온 XRT에도 이거하고 같은 고정 방식을 썼더라고요. 겉에서 표는 안 나고 고정도 견고하게 되고. 이거는 저도 지금 잠깐 굴려봤는데 어디 밖에 나가서 굴리기는 조금 밖에 나가는 수거가 좀 아까워요. 어차피 이 단차가 큰 지역물들은 잘 타고 넘을 수가 없거든요. 크게 작기 때문에 손에 쉽게 닿을 수 있는 데 놔두고 책상 위나 이불 위 같은 데서,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집안에서 가볍게 가지고 노는 장난감 정도로 생각을 해야 돼요. 1대18 스케일에 1대10 스케일을 기대하면 안 되죠, 당연히. 약간씩 아쉬운 점이 있긴 한데 좀 감속비를 더 크게 만들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. 왜냐면 이게 출발할 때 좀 이렇게 오르막이나 아니면 장애물 앞에서 좀 로드가 걸려 있는 상태에서 부드럽게 가속을 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최고 속도를 포기하더라도 감속비를 더 크게 해서 좀 부드러운 출발을 만들고 싶다는 정도? 그리고 이 지면에 놓고서 스티어링 끝까지 돌리면 가끔 이 앞바퀴 저항이 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. 정지된 상태에서 스티어링 끝까지 돌려서 출발할 때 약간 부드럽게 출발 못하고 되게 거칠게 출발하는 경우들이 있는데, 이거는 밑에 보니까 이 휠하고 스티어링 로드하고 간섭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그거는 뭐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것 같고, 이 차는 디퍼렌셜이 없어요, 아예. 이런 TRX4에는 디퍼렌셜이 있고 그 디퍼렌셜을 락했다가 릴리즈 해줬다가 할 수 있는 그런 메커니즘이 장착이 돼 있잖아요. 근데 이런 TRX4M에는 차마 그것까지는 구현을 안 해놨고 실제로 그걸 만들 필요도 없어 보여요, 이런 차에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티어링 앵글이 되게 커가지고 뭐 선회가 그렇게 답답하진 않더라고요. 바디는 일단 키트에는 네 가지 색깔 나왔거든요. 빨강, 흰색, 검정, 파랑. 근데 바디만 따로 이제 세 가지 추가로 색깔이 나오더라고요. 마음 같아서는 색깔별로 다 갖고 싶긴 한데 명분이 있어야지. 부품들이 전반적으로 싸요. 물론 차값이 싸니까 당연히 싸야겠지만 이거보다 큰 스케일 RC를 하던 사람 입장에 있어서는 되게 싼 느낌이 들죠. 일단 한 손에 잡히는 게 이게 너무
전 이런 스케일 차 해본 적이 없거든요. 근데 이게 되게 뭐라 해야 되나 이상한 만족감이 있어요 보니까. 배터리 충전은 뭐 이 전용 배터리밖에는 아직 못 쓰는 상황인데 뭐 배터리 용량도 넉넉하고 런타임도 오래 가고 해서 뭐 아직까지는 전혀 아쉬움은 없어요. 이 차는 그야말로 조종기용 AA 배터리 4개만 있으면 바로 굴릴 수 있는 구성으로 들어있어요. 그런 게 이제 트렉사스가 추구하는 접근성이랄까?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? 아, 이런 데 보면 베어링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. 여기 보면은 여기 구리 색깔 보이죠? 이게 메탈 부싱이거든요. 그래서 원래 이런 큰 차라면은 다 볼 베어링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다 메탈 부싱이 들어가 있어요. 근데 가격을 줄이려면 어쩔 수 없죠. 그리고 이런 스케일 차이에서는 흔히 있는 일들이에요. RC 좀 했던 사람이라면 이런 거 되게 좀 바꾸고 싶은 욕구가 있죠. 그리고 이 안에 기어박스에도 베어링이 부싱이 꽤 들어가 있을 텐데 그것들도 다 베어링으로 좀 바꿔보고 싶은 생각이 있더라고요. 그렇게 하면은 뭔가 이제 출발이 좀 거칠었던 것도 약간 조금 보완할 수 있지 않을까? 여기 일단 모터는 회전수가 되게 기본적으로 다 빠르니까 감속에 해서 기어를 여러 번 감속을 해서 앞뒤로 구동력이 가고 여기서 2분의 1을 다시 한번 감속을 해요. 어쨌든 작은 스케일에서 되게 훌륭한 완성도를 만들어냈다는 게 대단한 것 같아요, 진짜로. 그래서 이런 것도 다 이제 알루미늄 옵션이 나오는 것 같고 역시 트랙사스답게 여러 가지 컬러 파트들 바꿀 수 있는 옵션들이 이미 나와 있는 것 같고요. 그리고 이 쇽도 이 스케일에서는 상당히 만족스러운데 이것도 이제 메탈 쇽으로 또 이제 옵션이 나와 있더라고요. 그런 것도 뭐 기회가 되면 한번 해보고 싶고 이유가 있겠습니까? 언제나 그렇듯이 뭐 성능에 불만이 있어서 받고 싶은 건 아니고 헤드라이트는 꼭 달고 싶어요. 이 차의 첫 번째로 해야 될 옵션이 아닐까 싶은데 바디 너무 이뻐요. 아 이거 안 살 이유가 있나? 안 살 이유가 있어요?